자, 월요일날 새벽 3시 47분이 막 되고 있습니다. 어제는 늦게까지 저 어린이 공원에서 영어신문 스크랩 밀려있던 거 뉴욕타임즈 좀 끝내고 늦게 10시가 지나게 들어와서 잠자고 났더니 이 시간에 지금 일어났습니다. 저는 일어나자마자 포도를 한 송이를 먹는데 어제는 포도를 어제 저는 이런 반찬이 떨어지면 이번 주가 제가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기간인데 저번 주말부터 이번 달 제가 반찬 비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. 저번 주에 제가 워낙 과일을 좋아하니까 포도를 2상자 사다 먹었더니 이 반찬값이 다 그리 들어가 가지고 원래 반찬값으로 해놨던 게 있어야 이게 연금 나올 때까지 이거 밥을 제대로 먹는데 없어도 먹는데 새우젓하고만 먹어도 되는데 이게 똑 떨어졌는데 저는 이게 반찬이 똑 떨어졌을 때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. 의정부의 주백성교회인데 그 장로님 건물 지하에서 하는 교회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다녔던 교회인데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가지 않다가 영어 예배 때문에 영어 예배하는 데 다니다가 또 장로님 전화 와서 또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또 몇 주 만에 갔는데 거기 가면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어제도 목사님, 사모님,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, 그 다음에 그 건물 주인 장로님, 나 4명, 목사님까지 5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손이 큰지 그렇게 또 다양한 반찬을 만들고 내가 지금 어제 유튜브에 올려서 오늘 지금 뜨고 있는데 내 그 몇 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밥맛 떨어지고 반찬 없으면 와야 하는 데가 우리 그 주백성교회구나. 이번에 가니까 또 교회 이름들 예수님의 교회로 바꾼다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하시던데 난 그쪽 그 목사님 사모님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게 성도가 많이 안 오니까 헌금도 뭐 많이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저녁 잠을 안 자고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도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자물학교에서 일요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를 하고 나면 그냥 자동차를 같이 타고 올 때 보면은 그냥 꾸벅꾸벅 졸아. 평생을 잠을 안 자고 야간 근무를 하셔가지고 참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나 이 손도 크고 음식을 잘하시는지 저 음식 만드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데다가 경상도 어디 시골에서 크셔가지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요리를 잘 배우신 것 같아요. 어제도 보니까 완전히 옛날에 나 어머니랑 먹던 그 고구마 줄기, 그 다음에 옥수수는 이제 또 장로님이 자기 농장에서 진짜 키운 그 옥수수 맛이 틀려. 어디에서 파는 거하고 진짜 틀려. 그러다가 또 포도농장 장로님이었으니까 포도즙도 어제 주고 참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만드는 반찬을 먹다 보면 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게 이제 완전히 건강식이지. 그다음에 밥도 그냥 풍성히 해가지고 5사람 한 10사람 먹는 분을 해. 5사람뿐이 없는데 그냥 바리바리 또 싸줘. 그 새로 오신 분도 혼자 사는 분이고 나도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바리바리 싸줘. 어제는 또 장로님 사모님이 또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이분들은 또 건물도 있고 농장이 2개나 있고 이 농장을 2개나 하니까 이 포도 농장을 하니까 그게 손이 얼마나 가. 그 다음에 또 이게 바로 안 팔리니까 즙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 저렇게 수십 년 재우니
또 이제 양심적으로 또 최대한 농약을 안 쓰고 하니까 재작년인가 거기 가서 내가 즙 만드는 거 하루 가서 도와주러 갔다 죽는 줄 알았잖아. 완전히 이조시대식으로 만들어. 막 그 가스불 떼서 일일이 걷다 갖다 씻혀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뜨거운 걸 막 나 그 하루 하고 나와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. 그때 어제 사모님을 보니까 자기 포도즙 만들 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어제 거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.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 약한 사람이 더 그냥 빼짝 힘들어 하시더라고. 장로님도 그렇고. 야, 참 안타까운 현장이. 그 포도가 한꺼번에 쫙 팔려야 되는데 뭐 팔리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. 요즘 뭐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가 그렇게 응? 의정부 시내에 농장이 하나 있고 또 포천에 또 그 권사님 어머니가 또 그쪽에 남자친구고 또 그쪽에 농장을 하고요. 진짜 권사님도 안 오대. 원래 권사님이 한 번씩 잔뜩 또 권사님도 또 음식이 잘 만드는 분이 옛날에 그 식당을 했던 분인데 식당을 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어째 오시지를 않고 남자친구가 오기를 싫어한다고 옛날부터 그랬거든. 운전의가 내 나이 또래의 그 남자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원래 그 집에 그 농장 일꾼이었대. 근데 이제 그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 농장 일꾼하고 남자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사시는 거야 지금. 또 일도 하고 내 나이 또래인데 그러니까 농장에서 그 수년 동안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 내 나이에. 어떻게 내 나이에 농장에서 일을 하냐고. 농작물은 뭐 다 갖춰놓고 또 포도 거기서도 하고. 아이고 이거 나이 들어서 몸 굴려서 일한다는 게 머리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처럼 이거나 입고 살면 되는데 이게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이거 사람 죽을 노릇이지. 그래서 또 오랜만에 가서 어제는 유튜브에 올려서 짤막짤막하게 설교도 짤막짤막 5분 뭐 3분 4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내가 해보고. 야, 참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참 감동에 또 반찬값이 반찬이 떨어져 가지고 거시겠다고 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뭔 거시겠시는 내 이제 형편을 잘 아니까 세상에 살짝 다른 사람 모르게 5만 원짜리 하나를 또 주네. 내 이제 포도 사 먹는 바람에 반찬이 뚝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남은 반찬 가져와서 먹으면 뭐 추석 연휴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분을 또 안타깝게 들었는지 5만 원짜리 하나를 그냥 나한테 살짝 모르게 넣어줘가지고 어제 그놈 가지고 와서 또 저 이마트 가서 김치. 야, 세상에 어제 가보니까 김치가 바닥났어. 거기 내가 사다 먹는 포이김치가 26,000원짜리가 있는데 김치가 완전 바닥나고 안 팔리는 뭐 그 무김치 뭐 이런 것만 있고 그 다음에 그 묵은지 10,000원짜리 있는데 그것만 남아있고 그것만 한 조그마한 거 한 통 10,000원짜리 하다가 막걸리를 먹을 때 이제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묵은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 해결됐고. 세상에 또 오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하는 포도가 한 박스에 4,000원짜리가 있는 거야. 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서민들이 사는 데라 그 서민들 장사 몇 군데는 외국인이 여는 야채 가게가 있고 그 석계역에는 이쪽 이렇게 서민들 그 장애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 거기에는 진짜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데가 있어. 비싸게 하면 거기서 사볼 수가 없잖아. 세상에 포도 한 상자에 맥반석 포도라는데 한 상자에 4,000원이야. 그런데 또 세 상자를 10,000원이면 세 상자를 사게 해놨더라고. 그래서 야, 세상에 한 박스에 어떻게 물어봤어 그 사장한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왔는데 이게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말라서 이렇게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났는지 연휴가 되고 지금 어제 이파이팔 해야 되는데
뻔하지 뭐. 요즘 서민들이 누가 그렇게 거시기를 사 먹어. 잔뜩 쌓여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놈보다 2만 원 남겨오다가 만 원 그거 사고 또 이제 막걸리 오고 두부 살 만 원 남겨놓고 세 박스 갖다 놔서 벌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포도를 이 송이를 다 먹어야 이 몸이 돌아가고 이 과일을 즐기는 게, 제때 과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자관 뭐 큰 돈도 없지만 꼭 이 먹는 거에는 대단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항상 하는데, 참 어제 목사님이 준 5만 원 가지고 막걸리용 묵은 김치, 그 다음에 포도 3상자 확보했으니까 연휴 때는 먹을 게 싹 확보가 됐습니다. 야, 어제 또 그쪽 주백성교회 가봤더니 우리 그 옛날 꼭 그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, 한 사람은 몸이 장애인이 미국 갔다 잘못돼가지고 몸이 그냥 완전 장애인이 돼버린 하반신 불수가 된 분이 있고, 그 미국 가서 실패한 그 충격으로. 또 하나는 신만이가 있어. 야, 그 사람 따라가서 삼캔다고 해서 저 깊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도 가서 해보고, 10만이나 무슨 10만이야 이 새끼. 가서 보니까 세상에 가짜로 삼을 사더라고. 그 깊은 산중에 가니까 어디 그 이렇게 재배해 가지고 파는 거 요렇게 해서 산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. 몇 년 전에 따라가서 보니까 절대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놈이 말이야, 군대에 가서도 지가 뭔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놈인데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, 그때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더니 어디에서 사냐면, 그 현장도 내가 가봤는데 그 장로님 의정부의 유일하게 의정부 시 안에 포도 농장이 있어. 이 장로가 옛날 자기 그 포도 농장이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상에 뭔가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삭살이 나건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, 그 농장 바로 옆에 경계선에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. 그래서 이제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 장로가 동사무소에 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이렇게 어려우니 이렇게 기초 거식 이런 게 나오도록 그렇게 다 연결을 시켜줘서 교회를 다니게 해놨는데, 어제 가니까 안 와 있길래 물어봤더니 그때도 그렇게 술을 많이 퍼먹고 술 속에 살더니 계속 술을 먹어가지고 요즘은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야. 바로 옆에가 농장, 농장이니까 도와줄 게 많은데 농장은 와보지도 않고, 이 몸이 술을 먹어가지고 몸이 가버린 것 같아. 어제 오지도 못했고, 그 장애인이 된 그 사람도 이게 홍장로 친척인데 꼭 그 홍장로가 가서 태워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데리고 오는데,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야. 그래서 싸가지가 없으니까 홍장로가 아예 포기했다고 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. 야, 한 놈은 저렇게 술 퍼먹다가 완전히 그냥 그 야유 텐트에서 그냥 쳐놓고 사는 거야. 거기서 술만 퍼먹고 이놈이. 그러니까 이게 판단도, 그 알코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, 그때도 내가 몇 년 전도 보니까 그러더니 세상에 어제도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 이 더위에. 와,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사람이 이런 절제 생활을 하지 않고 저렇게 그 동사무소에 나오는 최저 생활비만 받아도 그게 기초 생활은 할 수가 있는 건데, 저런 술로 가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교회에 가면 뭐 사람마다 뭐 그 많은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, 나도 뭐 사연이 뭐 그렇게 좋은 사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나는 이렇게 책을 보고 있잖아. 오늘도 저는 6시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제 이제 반찬도
또 목사님 사모님이 바리바리 싸줘서 반찬을 갖추어서 또 저는 저 양수역 앞에 있는 그 생태공원에 가서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, 참 사람은 사연도 많고, 참 교인은 몇 사람이 안 모이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평생 야간 일을 하고 해서 목사님을 저렇게 보필하고,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자제분을 셋을 키웠는데 오늘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. 참 이게 큰 교회 가면 느끼지 못하는, 큰 교회에서는 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소그룹이나 얘기나 좀 할까. 참 감동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옮긴다는 건,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건 참 이게 참 성경이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결돼서 참,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그 얘기를 자동차 여기까지 타고 오다가 목사님이 이제 여기 우리 사는 데까지 태워다 주시는데, 세상에 자기 첫 부인을 사별하고 재혼이라고 했는데, 자기가 그렇게 오래 다니던 여기 우리 동네 어디 석계약 근처에 어디 교회에서 그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빵이 나가지고 여자가 도망가 버리고, 그런 다음에 그 충격으로 또 이분이 한 10년 동안을 술로 생활을 했대. 그러다가 막 이 폐병이 막 몸이 모든 부분이 막 안 좋아지는 걸 그렇게 이제 하면서 완전히 인생 끝까지 갔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, 그래가지고 신앙을 저렇게 회복을 해서 아주 그냥 막 이 교회에 오는 게 막 즐겁다고, 그 다음에 인연이 끊어졌던 그 딸내 결혼한 딸하고도 다시 아빠가 이렇게 신앙이 생겼다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, 손자 손녀들이 온다고 그 용돈 줄 준비를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. 삶의 현장은 스토리의 연속입니다. 그 다음에 저는 그 고향을 가다 이제 가봐야 다 죽어서 뭐 외삼촌 이모들 다 죽어서 궁금한 사람은 그 이모네 집 그 형이 하나 있는데 나보다 한두 살 위일 거야 아마. 그 양반이 지금 궁금한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, 몇 년 전에 그 동네를, 시골 동네 김제평야 그 동네를 가봤더니 세상에 내가 살았던 그 부잣집 어른 그 집은 세상에 문이 잠겨 있고 전원주택으로 팔려가지고, 누군가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게 전원주택이라고 사놓고 문을 잠궈놔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놨고, 밖에서만 내가 보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집은 텅 비어 있지. 그 늦둥이가 그 부잣집 어른의 그 늦둥이가 늦게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놈이 물려봤더니 이 자식이 세상에 그 귀중한 집을 팔아먹어 버려가지고 문이 잠겨 있더라고. 그 다음에는 내가 전혀 진짜 이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제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, 거기나 언제 내가 한번 가서 그 이모 아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지 거기나 한번 보고 싶고, 군산에 내가 있던 군산의 그 부잣집 어른, 그는 세상에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세상에 일본 사람이 지은 그게 저택인데, 거기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거 있으면 거기서 카페만 해도 할 텐데 그 집을 싹 밀어버렸더라니까. 그리고 공터가 돼버렸더라니까. 어떤 미친놈이 발상을 했는지. 일본 사람이 지은 저택인데 아주 완전 일본식으로 엄청나게 큰 저택이거든. 고급 정원도 갖춰있고. 좌우간 우리나라 사람은 쓸어내버리는데 뭔 재능이 있는지. 그럼 와서 거기서 커피만 팔아도 명소가 되겠더만. 참 사람이 생각도 가지가지입니다. 일본 놈들이 미흡다고 하지만 일본 놈들이 쓴 책을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하고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닙니다. 저는 영어와 일본어를 해서 일본 거 미국 거를 보는데
전혀 우리나라 없는 게 많이 떠 있고 디테일하고 참 나라마다 저렇게 큰 나라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이런 랭귀지의 세계고 또 바이블이야 저렇게 오늘 아침도 제가 6시까지 갈 때 쭉 읽어야 할 책들인데 자 연휴가 벌써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벌써 금방 또 끝날 겁니다. 날씨도 좀 변화하는 것 같고 해피 추석 해피 Thanksgiving